자, 어저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국은 이제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순식간에 정리가 끝나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바로 가나요? 11시간 만에, 네, 11시간 만에 수도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전부 다 점령 사태에 와 있고, 사실상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군소시설 80여 개 넘는 시설들이 전부 다 파괴됐다고 합니다. 뭐 내용이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대대적인 미사일 공격이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의 방공망이 완전히 폐쇄됐고 바다 두 군데, 육지 두 군데로 들어온 군대들이 전부 다 키예프를 비롯한 주요 항구 도시 그리고 주요 시설들을 거의 장악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예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이 현상으로 보는데, 자, 이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의 대책이 매우 미온하죠. 없죠 뭐. 사실 있나?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외교적으로 또는 뭐 자기네들을 구원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외면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도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군사적인 조치에 대한 내용을 전혀 꺼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문희정 국제평론가님. 저는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가 비상사태가 선포돼가지고 언론이 지금 통제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러시아군이 들어갔다라고 나오는 소식들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러시아군이 군대를 준비를 하긴 했지만 이게 이제 러시아 국경에 배치돼 있다는 얘기 있는데 거짓 뉴스라는 얘기도 있었고 벨로루시에 있다라고 하는데 벨로루시 쪽에서는 아예 침공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얼마만한 군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만 현재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그 소식통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역이 지금 군사적으로 장악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파병했는지 모르지.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교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계속 언론 플레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우크라이나 유럽 최빈국 아니에요. 사실상 뭐 저항을 할 수 있는 무기 수준이 아니었고 최소한의 그 방위를 위한 일종의 이제 제공권 수호를 위한 공군력 제공 요청도 전부 다 거절을 당했거든요. 이거 해줄 수 있는 국가가 그 독일하고 미국밖에 없었는데 두 나라가 모두 거절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일방적으로 당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둘째 치고라도 침공이라고 하는 확실한 그 결과가 나오는데 비롯해서 유럽이나 미국 측이 아무런 제재 조치를 안 취하고 있고 심지어 전 세계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네? 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거지. 들어가서? 이제 끝났다는 거지. 자, 이 끝난 상태에서 이 위기 상황이 협상으로 다시 재조정될 거다. 뭐 협상이 되겠어요? 그냥 우크라이나가 맥히는 거지. 그렇죠. 라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어질까요? 아니면 솜방망이식으로 넘어가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방법이 봅니다. 있나 뭐. 경제 제재 한다고 해서 뭐 러시아가 눈이나 깜짝하나? 러시아는 이미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2014년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에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제재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서방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그러니까 나름 그때부터 시나리오를 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는 걸핏하면은 제재로 우리의 목을 죄어올 것이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독립적으로 어떻게 경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경제 체력을 상당히 많이 기르는 데 집중을 했고요.
일단 러시아의 그 빚 국가 부채 정도가 18%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튼튼한 경제력을 구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여기서 이제 진짜 확실한 게 될 거면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러시아가 아무리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경제 시스템 자체를 좀 독립적으로 꾸려놨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들어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첨단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 그거는 이제 러시아 자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목줄을 확실히 잰다거나, 그러니까 진짜 러시아가 겁낼 수 있는 부분에 목을 잰다면 러시아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서방이 그 얘기하고 있는 제재들은 러시아한테 별로 타격이 크지 않은 제재들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사상 최대 천연가스 수출 그렇죠. 를 유럽에 기록하고 신나게 있어요. 팔아먹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은 말 그대로 놓았어요. 신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일단 독일이 절대 우크라이나에 군수불자 못 준다. 그리고 나토가 군대 형태로 해갖고 지원하는 거 못한다. 왜? 우리는 우크라이나 나토 소속 국가가 아니니까. 그러게. 그리고 그와 따른 전쟁 상황이 일어나도 그에 대한 재정을 집행할 능력이 없음을 이미 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나토가 존재하는데 미국이 돈 댈 리는 더더욱 없을 거고요. 오히려 미국이 돈을 안 주면 파병을 안 할 걸로 보이고 이런 사태가 나타나도록 항공모함 한 대 제대로 보내지 않았던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 군사적 개입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군사적 개입을 할 명분 자체가 없다니까요. 네. 그러면 그냥 나토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병력을 집중시킨 곳이 딱 어디냐면은 소련권 국가였다가 독립을 했던 동유럽 국가들 있죠.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나토고 유럽연합이야. 우리는 확실하게 지켜줘야지 라고 요구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에 지금 나토군이 집중이 돼 있다는 건 뭐냐면 나토가 야 그래 우크라이나는 나토나 유럽연합 가입국도 아닌데 근데 니들은 우리 권한 안에 들어왔으니까 니들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지켜줄게 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야 되거든요. 이 나라들의 동요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다 집중돼 있다는 거죠. 소리만 지르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대대적인 경제 제재를 한다고 하면 유럽산 가스들을 이렇게 러시아 수입 가스들을 사주지 않는 방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러시아의 타격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근데 미국이 또 더 신나. 그래도 더 신나는 거지. 미국 뭐야, 입장에서는 더더욱 많은 가스를 팔아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뭐야. 자,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정말 전 세계가 주판화를 다 튕기고 있는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카타르, 이란 요런 중동 국가들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하면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란은 일단 아직까지 그 제재가 풀리지 않았고 이란 핵 합의가 복원되지 않았으니까 공식적으로 이란의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가 없어요. 원유 수출이 공식적으로 막혀 있는데 이란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지금 저렇게 러시아가 저 난리를 치고 있는데 러시아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우리가 이렇게 천연가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풀어줘. 우리 제재 풀어주면은 유럽에 필요한 천연가스 우리가 얼마든지 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카타르도 천연가스 뭐 이란하고 한 구멍에서 뽑아내고 있지만 카타르는 약간 여기서 중립적이에요. 어떤 입장이냐면 아니 우리가 지금 유럽에 러시아가 공급하는 것만큼 완벽하게 다 공급은 못해. 근데 조금 공급할 수 있어 입장이고 이란은 우리가 그거 다 커버할 수 있어. 그러니 제재만 풀어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중요한 맹점이 뭐냐. 현재 이란이 그 유럽에 가스를 보내기 위해서는 송유관이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터키와 우크라이나를 지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그러면 가스만 팔아먹고 살다가 이제 경제가 힘들어지겠네? 아닙니다. 정말 놀랄만한 비밀 계약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근데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 해가지고 회담해가지고 중국하고 천연가스 수출 계약도 맺었고요. 그게 얼마 정도 규모냐면 100억 입방미터. 현재 시세로 따지면 1175억 달러어치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인 거죠. 근데 이거를 따로 뭐 새롭게 이송할 그것도 없어요. 시베리아의 힘이라고 이미 가스관이 놔져 있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 유럽에 보내는 물량이 없어도 충분히 그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공급처를 푸틴하고 시진핑이 이미 짜맞춰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올림픽 중국이 때. 뭐 별 얘기를 안 하는구나. 중국 이번에.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굳이 떠들 이유가 없는 거지. 왜 떠들었다가는 야 그거 이제 까발리면은 욕 바가지로 얻어 처먹는 거니까. 자, 여기에 이제 많은 국가들이 그럼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거냐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핵전쟁, 미국 그 연구기관이 만들어낸 핵전쟁 시나리오가 다시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미국이 핵전쟁을 벌이는데 사실상 이게 미국하고 러시아끼리 바로 붙는 게 아니라 나토에 있는 유럽 국가들하고 먼저 붙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피탄이 미국으로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나가는 것만 나가는 것만 있고 들어오는 게 없어. 들어오는 게 없어. 지금 저 빨간 데가 유럽만 다 네, 초토화예요. 피격을 당하는 건데 저 빨간 부분, 하얀 부분이 피격을 받을 지점으로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지어 시나리오대로 한다고 하면 러시아하고 유럽 그 동남부가 동유럽, 완전 남부. 초토화가 되는데 이게 무려 9천만 명 이상의 인명 살상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심지어 우리나라도 한 2발 온다고 합니다. 저 시나리오에. 예. 왜? 아니 그냥 뭐야, 적성국이잖아. 그냥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한 2발 온다고 저 시나리오 저게 수립된 게 이제 몇 년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한 2발 맞게끔 그렇게 이제 돼 있고 심지어 이게 떨어지는 위치가 대전과 조치원역 사이 이쪽하고, 네. 충청도. 네, 충청도 쪽하고, 경기 북부 일원에 떨어져 갖고, 사실상, 한반도의 개입을 막는 거죠. 북한으로 치고 올라가거나 뭐 이런 개입을 막는 게 한반도를 동강을 내버리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꺼내지느냐? 더 이상의 확전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악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야, 그냥 우크라이나 내주고 그래. 나머지는 살아야지. 이 지금 여론을 만들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얼마나 얄팍하냐면 1월 4일 날 여러분 그 뉴스 찾아보면 있거든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가 핵전쟁 방지 공동성명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거 뭔 짓이야? 이미 1월 4일 날 나 한 달 후쯤에 들어갈 거 예비해가지고 핵은 쓰지 말자. 핵은 쓰지 말자 우리끼리라고 미리 약속을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사실 이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핵을 운영할 수 있는 5대 핵 강국들이거든. 근데 지들끼리 합의를 이미 봐놓은 거야. 근데 합의도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러시아 제안으로 채택을 그렇죠. 러시아가 적극 제안해갖고 이거를 1월 4일날 이미 해놓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바로 일주일 있다가 올림픽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100억 입방미터 수출 계약 맺어놓고 준비해놓을 거 다 해놨던 거야. 준비를 다 했네. 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야 이제 우리 러시아 제재하기 위해서 러시아산 가스 하나도 안 써. 그러면 그 가스를 유일하게 사올 수 있는 국가는 현재로서는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러시아 대신 뭐 미국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지금 미국 항구에 LNG선이 겁나 들어와 있잖아요. 실어나르려고. 결국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 얘기가 터지자마자 이제 전쟁 때문에 미국이 쉽게 말해서 긴축 정책을 줄일 거다. 러시아하고
경제 제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긴축을 줄일 거라서 조금 더 긴축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미국 증시 올라갔고요. 우리나라도 불안 요소 사라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증시가 한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 흘리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우크라이나도 그래요. 이제 약소국 입장에서 본인들이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동안에 이제 어떤 태도를 스탠스를 취해 왔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우크라이나가 처음부터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그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의 속셈을 다 알아챘어요. 알아채서 우크라이나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요. 어떤 식으로 선제 공격을 하냐면 언론 플레이를 먼저 했어요. 국방장관이 나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지금 러시아가 우리 침공한다고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이러고 언론에 바로 터뜨렸어요. 이거는 뭐 미국하고 의논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저 새끼들이 먼저 터뜨렸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미국이 그냥 이따가는 우리 속셈도 들통나겠는데 싶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한 숟가락 얹어요. 그래, 우리가 첩보를 입수했는데 요런 침공,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이 공개를 하면서 우크라이나한테 진정해. 미국은 니들한테 계속 신경 쓰고 있어. 왜 이래? 라는 식으로 물밑에서 계속 우크라이나를 자제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을 믿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그 주변 국가들 있죠. 본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가들을 계속 들쑤십니다. 야, 니들은 멀쩡할 것 같아. 우리 넘어가면 다음 수는 니들이야. 이러니까 이제 주변국들이 움직여요.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나토 어떻게 된 거야? 러시아가 우리 지금 들어온대잖아. 막 그러니까 나토가 저 우크라이나 이러면서 미국하고 짝짝꿍을 해가지고 걱정 마십시오. 우크라이나가 침공받는 사태가 되면 우리가 바로 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안해하시는 발트 3국부터 시작해서 폴란드, 루마니아의 병력을 집결시키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나라들은 다독이는 거예요. 이 개양아치 미국이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폴란드에는 진해 탱크 60조 원어치 팔았고요. 주변 국가들의 F-35 판매 계약을 매우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이에 무기 장사하고 있는 거죠. 원래 그 우리나라 무기들 가기로 다 돼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재고가 없잖아. 만들어야 되니까 인도 시기가 급하다 보니까 지금 재고 있는 미국 무기들을 막 계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국가안보회의 소집을 했고요. 대선 후보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와 관련된 대응 대책에 대한 회의를 열었어요. 근데 윤석열은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셈법으로는 누가 더 유리할 거냐, 이 전쟁 터진 거에 대해서 이러고 이걸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측은 봐라, 우리 말이 맞잖아. 선제 타격해야지. 뭐가 맞았다는 얘기야. 니네들은 사실 이 전쟁 터진 게 니네들보다 훨씬 더 악재야. 자체적으로 전쟁이 안 일어나게끔 스스로 안보에 신경 쓰고 이런 거를 준비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봐, 그러니까 사드 놔야 된다니까. 우리 말 맞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미친 것들은. 아니,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 가입하려다가 이 꼴이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은 가입을 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안 돼. 뭔 또라이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려는 움직임 자체를 보인 것 자체가 러시아한테 어떤 명분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외교장관이 방송국 PD 출신이잖아. 대통령하고 같이 지네들끼리 프로덕션. 방송국이야. 프로덕션 PD 출신이잖아. 외교장관이란 놈이. 그래서 지네들이 그거 했을 때, 코미디 프로 했을 때 무조건 러시아랑 단교하고 나토 가입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해갖고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었거든. 그래서 국민들한테 그게 통하니까 계속 이걸 깔짝거리면서 그럼 하려면 빨리 해버리지. 하지도 않을 거면서 한다 안 한다 계속 이 지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최후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체르노빌 얘기 나오고 있죠.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졌던 그 체르노빌은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필이면 바람이 벨라루스 쪽으로 불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에서 사고가 터졌는데 피해자는 정작 벨라루스에서 훨씬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그 체르노빌을 봉인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1986년에 사고가 터졌고 지금 수십 년째 봉인돼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기요. 러시아군이 여기 장악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러시아군이 100% 이 체르노빌 이거 방사능 누출시켜가지고 유럽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이래도 우리 지키러 안 들어올 거야 라는 식으로 최후의 보루처럼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우리 한수원이 우크라이나 원전의 그 제염 그러니까 방사능 제거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거기 가갖고 그거를 다시 까니 어쩌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 이제 쉽게 말해서 거래가 끊기면 그냥 경제적으로 무슨 피해 볼 게 없냐라는 부분에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에 잘 안 알려진 자원이 하나 있어요. 세계적으로 많이 유통되는 자원 중에 이게 이제 네온입니다. 네온? 네, 형광등 같은 데도 쓰고 하는 이 네온이라고 네온을 가공해 갖고 이 히토리죠 일종의 이 네온을 기체 상태로나 또는 원자재 상태로 해 갖고 전 세계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도 우크라이나예요. 이게 뭐냐면 반도체 강강 장비나 검사하는데 꼭 들어가는 매우 필수적인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네온이 우크라이나산 네온이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한 15%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그 부품 조달 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삼성이나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15% 정도 되니까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그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가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7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되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중국이 반도체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 소재를 못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이제 반사 효과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어요. 지금 전쟁 사태가 장기화되는 건 러시아, 미국, 프랑스, 독일 모두한테 안 좋아요. 그래서 아마 물밑에서 이제서야 외교적 협상에 어떤 여지가 열렸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물밑에서 나머지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돈바스 도네츠크하고 루간스크 러시아로 넘겨주고 그다음에 크림반도 완벽하게 러시아 인정해주고 니들이 나토 가입 안 한다고 하고 보기 좋게 우리 스웨덴처럼 핀란드처럼 우리 중립국 갈래요? 라는 그런 스탠스만 취해라. 그러면 이 사태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다라고 아마 우크라이나 측에 압박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거지. 야, 다 뺏길래 5분의 1만 떼줄래. 이렇게 확 때려버릴까, 씨. 근데 비정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사실은. 주변 국가도 오히려 안심하고 있다니까. 러시아가 들어가는 바람에 세계 경제가 이 불안정성이 해소됐다는 이유로 대려 여기에 대해서 속으로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현실, 이런 가운데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하는 미국을 믿고 스위치를 빌려가지고 선제 타격 킬체인을 가동할 수 있다고 하는 윤석열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사태를 전면전이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러시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면전은 말 그대로 민간인이고 어디고 안 가리고 다 퍼붓는 게 전면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미 다 얘기된 상태에서 겁주는 식으로 딱 그 핵심 몇 개만 터트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전면전이라고 사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면전의 목적은 우크라이나를 다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의도는 없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불편해요. 딱 필요로 한 데만 확보하는 게 낫지. 거기를 다 들어가 있는 괜히 다 들어가면 생각은. 걔들 다 미겨 살려야 되고 반군 생길 거고 안에서 시위 날 거고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레어님 말이 맞아요. 전면전은 딱 다 죽는 거예요. 지금은 전면전이 아니라 잼만 날리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건 전면전이 아닌데 왜 자꾸 전면전이라고 표현이 되지라고 생각한.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너무 잘못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진입할 거라고 하는 거를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를 했었던 거고, 저도 예고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전격적으로 훅 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 쉬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뭐 예비군을 동원을 했네, 뭐 230만을 동원을 했네, 뭐 이랬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런 정황이 없었어. 그러니까 정황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비상사태 선포했잖아요. 이러면서 첫 번째 뭘 했냐면 언론 통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자체 소식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얘기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그게 실제 상황을 얘기한 건지 아니면 얘들이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런 정보만 지금 의도적으로 흘리는 건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 나오는 거에 일희일비를 할 수가 없고 저는 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전면전이면요, 우크라이나 인구가 3천만이 넘는데 최소 뭐 300만, 400만은 이미 다 죽잖아요, 사실. 인간적인 희생이 오죠. 근데 이런 부분 없이 핀포인트 군사시설만 딱 타격하고 기동부대들이 치고 들어가갖고 어느 순간에 싹 그 전역에 있는 수도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 항구 도시들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가 장악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도망을 나갈 수도 없고 외부에서 누가 들어올 수도 없는 상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항 방송국 항만을 이미 러시아 군대들이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이게 아까 문화자가 지적한 대로 이게 군사작전이 이렇게 된 건지 스멀스멀 이미 들어가 있다가 동시 봉기 스타일로. 왜냐면 이게 전속력으로 전차만 치고 들어갔어도 이게 11시간에 가능한 수순의 이 상황이 아니거든. 이미 미리 다 들어가서 치고 있다가 갑자기 번쩍 손을 들고 자, 지금부터 시작 이렇게 표현이 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지금 대항을 해서 서로 교전이 벌어졌다는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으십니까? 전혀 없죠.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지금 대응 사격 안 한다고요. 왜 안 하겠냐고요. 이게 전면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도 선포를 안 했고요. 마지막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가 우리 나토 가입하지 말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고 있는 동안이죠. 갑자기 전격적으로 11시, 오전 새벽에 한 6시부터 시작해갖고 갑자기 모든 지역에 군대가 들어와갖고 장악이 됐다는 거야. 근데 엄청나게 큰 면적이거든요. 4군데 주요 도심지와 접경지, 그 다음에 항만 2군데를 장악하는데 11시간밖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속력으로 자동차를 타고 거기에 도착하려고만 해도 가능한 시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누군가가 들어가 있었고 러시아군을 사실상 길을 터준 게 아닌가 라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거죠. 아무튼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만 큰 고비는 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여기서 언론이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꼴을 당한 거다라는 그 선동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송작가 TV에서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해서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을 뽑을 수밖에 없었던 우크라이나 수십 년간 정치계의 부정부패 그리고 정치인들의 그런 비리 시스템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우크라이나를 위한 정치인들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그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고요. 우크라이나 정치인들 중에서 우크라이나 기업인들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이익에 복무하고 러시아를 위해서 일을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배워야 할 건 분명하게 누가 옆에서 야 그래서 우리도 핵무기 개발해야 되고 윤석열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사드 들여야 돼. 그러면 그딴 개소리 다 집어치우라고. 그거 아무리 두려워도 강대국이 지들끼리 결정하면 끝나는 거라.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무식하게 군사적인 부분만 갖다 들이대면은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꼴 난다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크라이나의 내에 있던 그 친러 성향의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을 제대로 타도해내지 못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리석음이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에 투표 잘해야 된다. 우리 내에 있는 친일 매국 세력들
그리고 친일 매국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철저하게 타도하고 밀어내지 않으면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꼴 난다라고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현재 미국의 대응은 늘 말씀드린다만 기존에 크림반도 앞바다에 항모라도 몇 대 보내줄 만한데 전혀 없고요. 우리나라 앞바다 주변에만 5대의 항모가 와 있다는 설명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태에 세계의 눈이 쏠리고 군사력이 집중된 사태에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 중국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 때문에 지금 이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냐? 미국은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줘도 괜찮다는 거야. 하지만 요때 중국이 대만을 먹어버리려고 하거나 또 역으로 북한을 먹어버리기 위해서 넘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아사라비아님께서 아니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었으면 러시아도 훨씬 행동이 아니요.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어도 핵을 못 씁니다. 그리고 쓸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에 유지되던 핵을 폐기시킨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 핵이 러시아가 관리하던 핵이기 때문에 네, 그 원래 소련 시절에 러시아가 갖다 놓은 거라 이미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갖고 탄두가 녹슬거나. 왜냐면 핵탄두는요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꺼내갖고 다시 재조립을 해서 수선을 해줘야 돼요. 근데 10년, 15년 이상 계속 그 상태로 누적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반탄 같이 된 거야, 우크라이나에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팔아먹으려고 했었지만 미국이 절대 그걸 못 팔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폐기가 되면서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성이 나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내다 판 거예요. 자, 오늘 어제 나온 기사인데 푸틴이 뭐라고 합니까?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해서 우리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꾸 무슨 핵무장을 하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꼴 난다니까. 명분을 명분을 만들어준다니까. 그리고 핵무장 굳이 하려고 하지 마요. 남북이 평화스러워지면 그냥 우린 자동으로 50개가 생겨 그냥. 그리고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은 어차피 상대가 안 되지.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국제관계는 거의 대부분이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고 정신 똑바로 박힌 상식적인 정치인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맞고 언론이 국민들을 속이려 하거나 호도하려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력 그렇게 따지면은 핵무기 제일 많은데 어디야? 러시아하고 미국이야. 그럼 얘네들이 다 짱 먹지. 군사력으로만 하면 다 밀어붙이면 되는데 그거 안 되는 이유가 정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정치의 문제라고 여러분이 설득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을. 아까 시나리오에도 나왔지만 그러니까 유럽 방면에 유럽과 러시아가 거기 배치하고 있는 핵무기의 개수가 러시아가 1200개. 그리고 유럽, 나토 이쪽이 700개 정도 된다라는 계산이 있어요. 누구도 모르지. 누구도 몰라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만일에 터지게 되면, 9천만 명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 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 자체가 인류 멸망의 수준까지 간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전쟁 자체를 안 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정치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정쟁을 하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인일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재명 후보 어떤 얘기했는지 변주희 아나운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좋은 얘기 했다 칩시다. 바쁘니까. 왜냐면 아니요. 이건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이제 유감을 표명하면서 관련국들이 긴급히 대화에 나서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끝까지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사드 배치, 선제 타격 같이 안보를 정쟁화하는 일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전쟁은 이기더라도 공멸이고 평화가 곧 경제이며 밥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전쟁에 승리자가 그렇지. 있을 수 있습니까? 핵무기 있으면 전쟁 안 해. 핵무기 우크라이나가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썼다고 칩시다. 그럼 러시아는 그 핵무기 맞고 가만히 있을까요? 다 죽는 거지. 그냥 다 죽자는 겁니다. 정말 다 죽습니다.
전쟁에는 승리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지금 같은 핵의 시대에는 아무도 승리자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적으로 정리하고 다음 주에 이제 뭐 이어서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비정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더라도 무능한 정치가 얼마나 국가 안보에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행태다라는 식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